전통적인 물엿과 쌀엿 또는 조청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혜를 만들 때도 그렇고, 식혜 만들 때도 그냥 쌀가루, 쌀을 볶은 가루하고 그냥 가루하고 또는 귀리 식혜를 넣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라 그랬죠. 귀리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식혜를 만들면 괜찮다고. 조리대를 넣어가지고 식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좀 영양이 좀 살균 규제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리대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살균도 잘 되고. 그래서 그 조리대 만들어서 수정과 식혜 이런 것들, 물엿, 쌀엿, 뭐 고추장, 된장, 간장, 식초 이런 거 조청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고, 조리대 넣어가지고 꿀 만드셔도 살균 구조가 되고요. 양아치 만드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도라지 전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드실 때도 도라지 전과나 이런 인삼 전과 이런 전과 만들 때도 거기다 뭐 이렇게 쪼꼴예리스를 가시를 넣어준다든지 거기다 다양한 형태 그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뭐 수정과청, 홍시청, 체다, 치즈, 우유청, 다양한 종류의 자몽청, 과일잼과 과일청들을 넣어서 졸여서 같이 전과를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식혜 만들 때도 덩어리로 밥을 짓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쌀을 익힌 쌀을 갖다 볶아가지고 하거나 익혀가지고 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식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두밥 짓지 않고 그렇게 식혜를 만드시면 제기술구래 그래도 만들어집니다. 보리엿기름 넣고 생강 좀 넣고, 그래서 설탕을 충분히, 소금 좀 넣고 설탕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다 이제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청, 뭐 홍시청, 체다치, 우유청, 수정과나 식혜 만들 때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 조리대를 넣어서 만드시면 좀 더 맛이 좀 독특하고요,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식혜에다가 우유를 좀 첨가하거나 생크림을 첨가해서 새로운 형태의 음료로 만들거나, 수정과 식혜 이런 것들을 탄산을 넣어서 탄산 음료 만드는 거,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과일잼과 과일청들을 섞어가지고 탄산 음료 만드는 것, 또는 우유에다가 이런 과일청도가 이런 종류의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서 탄산 음료 시켜주잖아. 우유에다가 두유도 되고, 두유에다가 여기다가 그 맥주나 과일주 이런 그 칵테일주도 좀 섞어가지고 새로운 음료로 만드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콜라에다가 각종 어떤 맥주나 과일주 이렇게 칵테일주를 섞어 새로운 음료를 만들거나,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이런 것들을 수정과청이나 홍시청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체다치도 지금 다양한 콜라 맛과 만드실 거, 탄산음료도 그렇게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콜라에다가 흑설탕 넣어서 만드시면 되게 맛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고, 소금을 천일염을 좀 넣는, 콜라뿐만 아니라 모든 탄산음료에 천일염을 넣는 구조를 통해서 탄산을 인위적으로 많이 함량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하셔도, 이중탄산법이나 삼중탄산법이 여러 번 탄산을 주입하는 방법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영도시 근처에서 고온, 그러니까 약간 고기압 속에서 약간 고기압 좋은 상태에서 탄산이 많이 함유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고기압을 만들고 좋은 상태를 만들어서 탄산 주입법을 사용하시면, 이것은 뭐 산업상이 다른 데도 탄산이 쓰일 때가 많으니까요, 그거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탄산을 주입할 때 상중하로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 이렇게 표면적을 넓게 해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개 탄산을 동시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탄산화시키는 이런 기술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이것은 맥주나 뭐 포도주, 뭐 각종 술을 만들 때도 그렇고, 탄산 집어넣을 때, 음료수 탄산 집어넣을 때, 콜라 탄산 집어넣을 때, 탄산음료에는 다 해당되는 기술입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탄산을 넣는 모든 산업 구조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산소나 수소, 이렇게 석유 추출법, 석유 정제법이 되겠죠. 석유 정제법이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을 때는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넣을 때 상중하로 넣고 고온 고기압, 압축 공기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온 고기압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석유 정제, 석유 정제. 오일 샌드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하셔도 제 기술로 분리가 잘 돼요. 정제가 잘 돼요.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발화가 안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 전파로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파형이 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어떤 서로 파형이 된 적외선 전파로서 가열을 해갖고 추출하는 방법도 제가 그거를 수소산소 물에다가 상중하로 길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길이별로 물 깊이를 따라 상중하로 해서 전자레인지 물 끓이듯이 그렇게 수소산소 이온을 추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전기를 흘려주는 전기분해법과 열분해법을 동시에 하되 아주 고열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것을 약간 전자레인지 밑에 저기 뭐 우리가 그 음식물이 회전판이 돌아가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전파를 수십 군데에서 이렇게 내고 이렇게 회전을 해주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약간 위로 추출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아까 같이 물의 운동성이 더 좋아지게 되고요. 아까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비행체 추진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고 토네이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지상 공격을 한 공격 무기로도 만들 수 있고요. 아까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식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고덮밥을 찌는 것에서 익힌 어떤 쌀가루를 가지고 익힌 보리가루라든지 다양한 곡식은 다 됩니다. 그것도 다 식혜가 만들어주고요. 귀리도 되고 보리도 되고 어떤 곡식은 다 돼요. 곡식은 다 되는데 그와 같이 식혜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가루를 넣어서 만들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이 부직포에다가 보리엿 기름을 같이 넣어서 하는 건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식혜 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 식혜 만들 때 원가가 적게 들거나 그렇겠죠. 훨씬 더 맛있거나 식혜를 만들 때 약간 찹쌀풀, 밀풀, 쌀풀을 넣어가지고 또는 기리풀, 곡식에 이제 풀을 쏴가지고 이렇게 가루를 물 넣고 저으면 풀이 되죠. 그걸 가지고 넣어가지고 식혜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물엿과 쌀엿을 만들 때도 이렇게 찹쌀죽, 이렇게 찹쌀, 이렇게 풀, 밀풀, 쌀풀, 이런 기류풀, 이런 곡식풀을 넣어가지고 또 옥수수풀도 가능해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엿, 쌀엿을 만드는 기술 구조를 가지고 여기다 쌀가루나 이런 게 곡식 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엿, 쌀엿을 만들면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엿, 쌀엿 조청을 만드실 때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배, 식초도 그렇게 딸기배, 고추장, 된장, 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청, 그다음에 홍시청, 그다음에 체다 치즈, 우유청, 대추, 야청청, 자몽청, 다양한 종류의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다양한 버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수정과 식혜 이런 것도 가는 거고 과일청들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물에다 넣고 이렇게 설탕을 먹이고 이렇게 키운 다음에 부어서 과일잼과 과일청들을 넣고 충분히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매일마다 먹여서 술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 건포도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기존에 포도주 만들 때 건포도를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과일을 넣어서 과일주들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죠. 훨씬 더 맛있습니다. 기존의 포도주를 약간 끓여서 만드는 구조, 생과를 섞어주는 이 두 가지 구조를 같이 섞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건포도를 넣는 이런 방법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맥주나 포도주, 각종 과일주들을 딸기주, 망고주, 온갖 체다 치즈, 우유주, 체다 치즈에다가 우유나 생크림을 섞어서 그걸 기반으로 술을 만드는 너무 맛있어요. 그냥 체다 치즈로만도 가능한 끓이는 버전과 끓이지 않는 버전이 있고 치즈주 동일하게 만듭니다. 보리 엿기름 빵 만드는 이렇게 이스트로 증식을 시킨 다음 매일마다 일단 그걸 넣고 매일마다 소금 설탕을 넣어서 하면 탄산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저기 보리엿김을 부지포에 넣어서 만드시면 훨씬 더 막걸리도 이렇게 막걸리는 누룩 없이 만드는 막걸리 이 빵 만드는 이스트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전통적인 맥주 현모를 통하지 않고 빵 만드는 이스트로 맥주 만드셔도 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과일주 같은 거 매실청도 전부 다 이
빵 만드는 이스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과는 매실을 끓여서 그 씨를 분리해내고 당일날 매실청이 당일 만들어요. 더 약효가 좋더라고요. 과육이 녹아드니까 설탕을 넣고 계속 그렇게 끓이니까 매실청이 넣는데 저도 그걸 약효가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매실청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똑같이 이와같이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고 매일 설탕 넣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매실점은 훨씬 더 맛있습니다. 막걸리도 훨씬 맛있었고 맥주도 훨씬 맛있었거든요. 맥주도 이렇게 끓일 때 맥주 넣고 끓인 다음에 보리하고 이제 홉 넣고 끓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빵 만드는 이스트균을 계속 넣고 설탕 먹이고 그다음에 부직포에다 보리엿기름을 넣어서 했어요. 포도주 만들 때도 동일하게 했고요. 딸기주, 망고주, 체다치즈, 우유주, 뭐 대추, 야자주, 그다음에 크림베리주, 체리주 만들 때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뭐 사과주, 배주도 다 되고요. 사과주, 배주도 뭐 시중에 나오는 사과 배를 가득 갈아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끓이거나 어떤 건 안 끓이면 맛이 없는 게 있어요. 메론 같은 거, 수박 같은 게도 맛이 없어. 그냥 그대로 하셔야 돼. 수박잼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야 이렇게 맛있고요. 그 전에는 맛이 없습니다. 네. 졸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수박 좀 진하게 해야지 이렇게 맛이 나오는 거. 기타 뭐 다른 것들도 코코넛 시중에 나오는 100% 이렇게 코코넛 음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 맛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딸기주 섞거나 포도주를 섞어주거나 망고주 섞어주거나 또는 볶은 기리를 거기다가 물을 끓여서 그걸 기반으로 똑같이 이렇게 빵 만든 이스트균을 넣고 소금, 설탕을 매일마다 먹여가면서 키웠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보리 엿기름을 보지포 넣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명품주입니다. 이렇게 이런 기리주나 곡식주, 이런 과일주들을 맥주에다 섞어주는 구조, 이런 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포도주나 이런 것들 각종 과일주에도 섞어주거나 매실주에도 섞어줄 수 있습니다. 유장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 가청, 홍시청, 체다치즈, 우유청, 대추, 제야자청, 뭐 자몽청, 뭐 기타 모든 것들이잖아요. 이런 과일청들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맥주를 만들거나, 그리고 막걸리 만들거나, 포도주 만들거나, 소주, 위스키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주에다 귀리주를 섞어주면 진짜 맛있어요. 소주는 이렇게 소주 같은 위스키 증류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끓여서 막걸리 같은 거 빵 만든 리스트는 그냥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을 그냥 쌀이나 밀을 그냥 넣고 밥을 만들어 가지고 넣고 빵 만드는 빵 만든 이스트균을 물 넣고 설탕 먹여서 증식한 것을 넣고 소금 설탕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누룩 없이 만들어도 만들어져요, 막걸리가. 그래서 위에 뜬 거는 청주가 되고 밑에 것은 닭주 막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스키나 소주 같은 데도 과일청과 과일잼들, 다른 과일주를 섞어가지고 맥주 같은 거 섞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맥주에다 초콜릿을 좀 넣어주는 경우, 커피를 좀 넣어주는, 매실청을 넣어주는 경우, 뭐 이게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맥주에다가 뭐 이렇게 체다 치즈에 파마산 치즈가루를 좀 넣어가지고 다양한 맛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도주에다가 이렇게 모루주를 섞어주는 거죠. 포도주에다 다른 과일주를 섞어서 맛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경우, 또는 과일점과 과일점들을 섞어서 만들어주는 경우, 이런 것들. 맥주에다가 뭐 생강청을 조금 익힌 생강청을 조금 넣어서 프로테이즈를 넣어서 만들어. 생강향이 괜찮아요. 우유에다가도 그렇게 넣어서 만들 수 있고, 우유에다가 우유나 두유 같은 데도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 과일주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아이스크림 분말 같은 걸 맥주 아니면 호도주 뭐 이렇게 위스키 뭐 칵테일주, 그다음에 뭐 이런 아이스크림 분말을 막걸리에다 섞어주는, 위스키, 소주 모든 형태의 술에다가 아이스크림 분말을 섞어주는 경우, 이런 것들도 아이스크림을 분말화 시키자가 됐죠. 그거 어떻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비법하고 이 어떤
술 재료비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엿 쌀엿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물엿 쌀엿 제조할 때도 그 다음에 모든 꿀을 만들 때도 기존의 꿀 플러스 이게 그 유자청, 레몬차,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벨,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청, 홍시청 다양하게 이것들을 섞어서 다양한 꿀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틱 형태로 이렇게 해서 다양한 꿀을 맛볼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판매가 좋을 것 같아요. 사양 꿀도 그렇게 만드시면 약간 더 판매가 촉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엿이나 쌀엿 이런 데도 과일청과 과일잼들, 식초 같은 데도 과일, 주, 맥주나 포도, 과일주를 섞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엿이나 쌀엿에 딱 이렇게 뭐 어떤 코코넛 분말을 섞어준다든지 아니면 초콜릿 것을 섞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물엿 쌀엿과는 틀리게 이제 또 이렇게 뭐냐면은 시럽을 설탕을 넣어가지고 시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쌀가루를 쌀가루를 가지고 넣되 쌀가루를 넣되 쌀가루 익혀서 쌀가루를 넣고 익히지 않고 쌀가루를 그냥 넣고 물 넣고 끓입니다. 물 넣고 끓이고 거기서 설탕을 잔뜩 집어넣어줘요. 비정제 설탕이면 더 맛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금 조금 넣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졸여서 이거를 그냥 쌀가루도 되고 귀리가루도 보리가루도 곡식가루는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보리엿기름을 넣는 경우 안 넣는 경우 보리엿기름을 갖다 무조건 넣어서 끓이는 경우 안 넣는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새로운 형태 물엿과 쌀엿 새로운 형태 물엿과 조청을 만들 수 있다라는 물엿 쌀엿 조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설탕 시럽일 수도 있고요. 시럽은 약간 연하게 물을 좀 포함한 거고 이렇게 조청처럼 물엿처럼 만들면 그냥 그대로. 그러면 기존에 막 몇 시간씩 끓여야 되는 이런 물엿 쌀엿 조청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 졸이기만 하면 곧바로 이렇게 물엿 쌀엿 조청이 되거나 또 설탕 시럽으로 변하거나 거기다가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청, 콩시청, 자몽청, 파인애플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모든 천혜향청, 한라봉청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다양한 설탕 시럽을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설탕 시럽인데 이렇게 쌀가루가 들어간다는 게 틀리죠. 귀리가루나 볶아서 쓰는 경우 볶아서 볶은 쌀가루가 되고 볶은 귀리가루, 볶은 보리가루 이런 것들도 다 곡식가루는 옥수수가루도 이렇게 시럽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설탕을 섞어서 거기다 이렇게 과일청과 과일잼 또는 과일주, 맥주나 포도 과일주를 섞어서 새로운 형태의 물엿과 쌀엿 조청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과정이 간단하죠. 과정이 간단합니다. 보리 엿기름을 부직포에 넣는 경우 안 넣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강청, 생강 같은 것도 좀 같이 이렇게 가루로 좀 넣어가지고 생강 맛이 나도록 그렇게 물엿과 쌀엿 조청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 또 이제 설탕 시럽 만들 때도 생강을 좀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어떤 거는 박하, 그렇죠. 이런 물엿 쌀엿 조청 만들 때도 그렇고 이 설탕 시럽 만들 때도 박하라든지 이런 꽃차들을 가루를 이렇게 좀 향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체다 치즈 같은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좀 이렇게 맛을 좀 독특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파마산 치즈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크림과 마요네즈를 넣을 수도 있어요. 생크림과 마요네즈를 넣은 제가 과일 고추장, 된장, 간장, 그다음에 물엿, 쌀엿 조청을 말씀을 드렸었죠. 식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즈 가루도 넣어주고 이게 가능합니다. 다양한 커스터드 크림을 넣을 수도 있어요.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데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고자가 되겠습니다. 물엿, 쌀엿, 설탕 시럽에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크림을 생크림과 마요네즈, 커스터드 크림 모든 형태의 크림 구조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물엿과 쌀엿, 상하식초, 고추장, 된장, 간장을 가루화시키는 분말화시키는 안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첨가만 시키면 된다고. 그다음에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 새우 액젓 통합 버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통합해서 만들어내는 것 또는 굴소스와 통합하는 방안 또 이것을 가루화시키는 멸치 액젓, 새우 액젓,
까나리 액젓, 뭐 굴젓, 굴소스 이런 것들을 가루화 시켜갖고 식품에 이렇게 첨가하기가 좋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달걀 분말화, 달걀을 이렇게 양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분말화 시키는 난, 생선뼈 분말, 어묵 분말 만드는 방법, 어묵을 분말화 시켜갖고 음식에 첨가하는 이렇게 국물 내기용으로 그렇게 하셔도, 닭뼈 분말, 그다음에 소고기하고 소뼈하고 소고기하고 같이 섞은 소고기 분말, 그다음에 돼지뼈하고 소 부산물, 돼지뼈하고 돼지 부산물을 섞은, 또는 돼지 살을 섞은 이런 분말, 여기서 국물 내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닭뼈 뿌려서 닭살 이렇게, 또는 이것을 같이 서로 섞어주는 방법, 소고기 돼지고 닭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다 더해서 뭐 아예 여기다가 뭐 이런 소 분말, 돼지 닭뼈 분말에다가 뭐 어묵 분말을 섞어주는데, 깐새우 분말을 섞어주는데, 각종 생선 분말을 같이 섞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합해서 분말화 시켜서 그걸로 한꺼번에 다양한 맛이 나도록 뭐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거기다 마늘 가른 거, 양파 가른 거 넣어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뭐 새멸치, 새멸치, 큰 멸치는 똥맛이 나서 안 좋고, 새멸치를 갈아가지고 그걸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포만 딱 넣으면 그냥 육수 맛이 확 나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고정가 되겠습니다. 이게 포로 이렇게 팔아요, 스틱으로. 예. 아니면 이렇게 포장해서 팔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형태의 설탕 시럽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엿 쌀엿처럼 이거 쌀을 가루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같이 시럽화 시켜주는, 또는 찹쌀풀, 밀풀, 쌀풀을 같이 섞어서 설탕 시럽과 섞어준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물엿과 쌀엿 조청이 되겠습니다. 쌀가루 아니더라도 귀리, 볶음가루, 쌀은 이제 볶은 쌀을 쓰는 경우, 볶지 않은 것을 쓰는 경우 두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찹쌀풀을 같이, 밀풀, 쌀풀을 같이 섞어갖고 설탕 시럽과 섞어가지고 물엿, 쌀엿 조청화를 만든다는 거죠. 또는 설탕 시럽으로 만드는 한 물엿, 쌀엿 조청화로 만드는, 그렇게 기술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싸게 대량 시간 빨리 제조를 할 수 있죠. 수분만 좀 중발을 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을 할 때는 그냥 수분을 제습기처럼 수분을 빨리 이렇게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수분을 어떤 건조실이 있다 그러면 수분을 제습기처럼 빨리 공기 중에 다른 데로 빼버리고, 그러면 거기 수분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분이 빨리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건조실을 만드셔도 되거든요. 건조실은 이 방식으로, 제습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LG 스타일러 같은 데서 빨래 건조기가 필요할 때, 빨래를 건조할 때 이렇게 스타일러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제습 방식으로 습기를 배출한다, 이렇게. 그걸 LG 스타일러에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어떤 옷감의 손상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딱 그렇게 옷감의 손상 없이 되고요. 그와 같이 스타일러를 만드시거나 빨래 건조기 만드시면 제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빨래 건조기를 좀 세련되게 갖고 그냥 집안에다 딱 널어놓고가 아니라 세련되게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습 방식으로 빨리 습기를 배출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약간 드라이의 방식으로 약간 드라이에 첨가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스타일러식으로도 되기도 되고요. 저온 냉장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온 냉장고나 어떤 상온 냉장고, 그래서 0도씨에서부터 15도, 뭐 20도까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또는 상온 냉장고 20도씨에서 30도, 40도씨 이렇게 보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온장고가 되겠죠. 그건 온장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각각 필요가 있어요. 농산물을 거기서 저장한다든지, 고기를 이렇게 육성을 고기를 숙성을 시킨다든지, 어느 정도 일정 온도 안에서. 과일이나 농산물 중에는 상온 보관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온 보관이 필요한 것이 있고, 저온 냉장고에서 할 수 있는 저온 냉장고, 그 다음에 20도씨, 30도씨, 40도씩 해서 약간 집안에서 30도, 30몇 도씨면 이렇게 이스트균이 육성을 해요. 그래서 그런 보온실 온장고 파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꽤 필요합니다. 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설탕 시럽을 새로운 형태의 물엿 쌀엿 조청을 만든다. 설탕 시럽을 만들 때 여기다가 다양한 형태의 과일청과 과일잼, 과일주를 섞어줄 수 있다. 생강청 같은 것도 수정과청, 식혜청 이런 것들도 같이 섞어줄 수 있고 쌀가루를 넣어가지고 프로테이즈는 회사에서 거기다 설탕 시럽 섞어주면 졸이면 조청이 된다라는 거죠. 제 이론은 조청 물엿처럼 되고 거기다가 다양한 형태의 과일청, 과일잼들, 생강청 이런 것들, 매실청도 섞을 수 있고 이렇게 매실주, 그러니까 과일주를 섞어줄 수도 있고 맥주나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여기다 초콜릿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넣기는 생크림, 마요네즈 이런 것들도 섞어줄 수도 있고 커피도 섞어줄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설탕 시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물엿과 쌀엿이 되게 간편하게 제조가 돼. 제조 원가가 싸지죠. 빨리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따라서 다양한 시럽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쌀가루를 넣어주기도 하고 찹쌀풀을 써서 넣어주기도 하고 밀풀을, 쌀풀 이런 것들, 기리풀 이런 곡식은 다 돼요. 옥수수도 가루를 내가지고 그렇게 설탕 시럽과 섞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곡식을 혼합해서 그렇게 혼합해서 만들면 또 다른 맛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남의 기술을 또 억지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